여자가 결혼 잘하는 법이라는 글입니다. 또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써주셨고요. 불란함의 이상향인 여자의 반대로만 하면 됨. 샤넬백 들고 다니기, 반반 대통 안 하기, 애 낳으면 일 그만두고 싶다고 하기, 나이차 많이 나는 남자 안 만나기, 존경할 만한 남자 좋아한다고 하기. 불란함들이 원하는 대로 개념력 코스프레하면 가성비에 미친 똥차남만 꼬이고 오히려 저렇게 사는 애들이 결혼 잘한다라는 글인데, 그러니까 결혼을 잘한다의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여자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결혼 오케이 한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이제 앞으로 밤마다 보게 될 풍경은요, 이거예요. 이 여자들은 밤마다 이거를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어. 맞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병 같은 새끼랑 만날 수 있어. 불란함들의 이상향인 여자의 반대로 해가지고 샤넬백 들고 다니면서 남자가 돈은 다 내야 돼. 그리고 애 낳으면 나 일 그만둘 거야 해가지고 그런 여자들이랑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밤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여자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가 이딴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은요, 이제 선택권이 있는 남자가 아니거든요. 죄다 그 찐따남들밖에 없을 거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요, 돈만 많은 찐따랑 결혼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돼. 근데 정상적인 여자들은 뭐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남자랑 만나고 싶단 말이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남자랑 만나가지고 이 남자랑 알콩달콩 내가 맞벌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퇴근길에 같이 만나가지고 떡볶이 순대 같은 거 사와가지고 같이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주말에는 집 앞에 나가가지고 공원 산책도 하다가 집 앞에서 치맥 같은 거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꽁냥꽁냥 대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마인드의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요, 절대 그런 건강한 훈남, 약간 이런 남자들이랑 결혼하는 거는 꿈에도 못 꿉니다. 왜냐면 그런 남자들은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병신들만이 여자들이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국에는 그런 병신들이랑 결혼을 해서 밤마다 보게 될 풍경은 이런 거예요. 이런 남자들한테 샤넬백 받으면서 남자는 역시 돈 잘 벌어오는 게 최고야 하면서, 이런 여자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블라인드 말고 네이트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퇴근 안 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집에서 누워있는 꼬라지 보는 게 너무 싫어. 이딴 글을 올리면서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퇴근을 빨리 하는 거지? 남편이 맨날 야근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제 지옥 같은 생활을 이제 평생 동안 하게 될 겁니다. 꼭 이렇게 행동하세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이라는 글 있고, 현실은 그렇긴 함. 그러니까 남자 퐁퐁을 시킬 거라면은 그게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여자들이 결국엔 퐁퐁남들 만나가지고 실제로 결혼해서 기념일 때마다 그 명품백도 받고 거의 떠받들어지다시피 여왕님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적어도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랑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불란한 말 안 듣고 결혼 잘한 언니들 말 듣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잘한 언니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분은 변호사신데도 결국에는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정말 행복한 결혼 순위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의 결혼이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남자가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내 가슴까지 뛰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돈은 막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내가 맞벌이를 해야 돼. 그 상태에서 남자가 매력이 있는 경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가 돈만 많아. 그리고 매력은 없어. 네 번째는 남자가 돈도 없고 매력도 없는 거예요. 이 경우가 당연히 제일 성공한 타입의 결혼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연예인급의 여성이 아니면은 이루기가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상적인 여자들은요, 2번을 택해요.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내가 인생 역전하기를 바라지 않아. 그냥 소소하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이제 맞벌이 하면서 같이 벌어가지고 같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집도 한 평수 한 평수 늘려가면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여자들은요. 내가 그래도 느꼈을 때 어떤 남성성 같은 것들, 남성적인 매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3번의 경우에요. 남자의 돈만 보고 결혼을 한 거야. 남자의 매력은 없어. 남성성 같은 것들이 없어. 보통 이런 남자들이 이제 퐁퐁남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런 케이스로 결혼한 여자들이 항상 이 두 번째 여자들을 후려칩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면서 내가 저 여자들보다 행복해. 왜냐면 이런 여자들 주변에는요 다 이런 여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2번 케이스의 여자들은요 오히려 이 3번 케이스의 여자들을 올려쳐줘요. 와 언니 그래도 시집 잘 가서 정말 좋겠다. 뭐 진짜로 시댁에서 그런 것도 해줬어. 너무 부럽다 하면서 또 자기 남편이랑 자기네들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 근데 3번 케이스인 여자들이 어떻게든 2번 케이스 여자애들을 보면서 저거 시집 잘못 갔네. 아이고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유 맞벌이를 하고 있네. 너무 불쌍하다. 지들끼리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막 그런단 말이야. 아유 저 집에는 남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야 월세 산대. 야 빌라에서 신혼집을 시작을 한대.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혼 잘한 여자들 케이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 지수로 따지면은 두 번째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내가 믿음직스러운 남성성이 느껴지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지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저런 3번 케이스의 여자들이 계속 해가지고 자기네 인생이 개 폭망해가지고 밤마다 거의 지옥과도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소위 말해가지고 정말 창녀의 인생이잖아요. 스폰녀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 솔직히 내가 남자의 뭐 얼굴이라든지 무슨 뭐 남성성, 내 심장도 뛰지 않게 하는 남자랑 만나는데 그냥 집해 오고 돈 해주고 명품백 사주고 이런 것만 바라고 내가 사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정말로 그 이 두 번째 케이스, 현실적으로 내가 평범해서 그냥 예쁘장한 정도의 여성이면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나 첫 번째 케이스를 노리다가 인생 조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말하는 결혼 잘한 언니들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남편이랑 의무방어전을 꼭 치러야 하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자들. 남편이랑 한번 하려면은 남편한테 뭐 쓰레기 비우고 왔어? 청소하고 왔어? 뭐 설거지 다 해놨어? 그래 그러면 방으로 와. 빨리 씻고 오라고. 냄새 나잖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여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블라인드 글에서 결혼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은 정말 잘못된 글이라는 거를 여성분들이 아셔야 돼요. 2번 만나서 결혼했는데 1번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쵸? 2번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둘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재테크 같은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 아파트로 시작했다가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서울 외곽부터 해가지고 계속 갈아타기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식들 다 컸을 때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죠. 대부분의 과거 시절 여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남편이 게임하는 게 싫은지 분석해봤다라는 글입니다. 남자들이 게임은 건전한 취미인데 와이프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의문을 갖는데 내가 느낀 걸 써주겠음. 내 남편은 게임 1도 안 하다가 결혼하고도 좀 있다가 시작한 케이스임. 초기에도 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진 않았음. 애 없음. 집안일 할 일 끝나면 서로 알아서 할 거함. 남편은 컴퓨터로 이전에는 주로 기사 보고 커뮤니티하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쇼핑 등 했음.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단지 게임으로만 바뀐 거임. 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음. 근데 왜 나는 똑같이 컴 앞에 앉아있어도 유튜브 보고 물건 구경하고 이럴 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단지 게임으로 대체되었을 때 기분이 달라진 건지 스스로 분석해봤음. 1. 몰입도가 다름.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뭔가 그냥 일반 인터넷 하는 거랑은 몰입도가 다름. 컴 앞에 있어도 말 걸면 무조건 소통이 되던 사람인데 몇 번 짜증내니 나도 게임 끝날 때까진 말을 안 검. 이게 상대에게 단절의 느낌을 주는 것 같음. 2. 즉각적 중단이 불가. 갑자기 중단해야 할 때가 있자는 못 일어남, 엉덩이가 무거워짐. 예전엔 내가 요리하다가 뭐 무거운 걸 꺼내야 할 때 와서 이것 좀 드러나줘 하면 바로 유튜브 끄고 와서 해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임. 기다리거나 내가 해야 함. 그리고 예를 들어 5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게임이 조금 길어지면 5분만 뭐 이런 게 반드시 가끔 생김. 그게 빡침의 포인트인 것 같음. 유튜브는 그냥 보다가 정지 누르고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려움. 즉각적 반응 및 응답이 쉽지 않다는 거에서 빡침이 오는 듯. 왜 남편이 너한테 즉각적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할 말 없고 그냥 여자들이 왜 그 건전한 취미에 빡쳐하는지를 설명한 그림.
이 글은 남자가 썼어야 되는 글이에요, 사실. 오히려 이 남편 입장에서 블라인드 글을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 왜 여자들한테 초반에 잘해주면 안 되는지 분석해봤다. 초반에 그러니까 이 여자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에 이제 취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취미가 없는 남자가 취미가 생겨버리니까 여자가 이제 예전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지금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건데,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랑 본인이 다른 상황이어가지고 게임하는 남자를 싫어하는 건데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 그냥 보통 여자들이 남자 게임하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심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보통의 여자들은 그냥 우리나라는 게임을 하는 그 인식의 어떤 인생의 낭비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나는 이런 여자들이 개웃겨. 본인 취미는 독서래. 근데 그 독서가 뭐냐, 소설책 읽는 게 독서래. 그래가지고 이게 취미래. 근데 요즘 웬만한 게임들 그 스토리 라인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개 명작 소설 뺨치는 게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게임 같은 것들 내용 보면은 거의 영화 같은 것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영화 감상은 취미로 쳐주고 그 영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접 스스로 플레이하는 게임은 이제 한심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야가 좁은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겪어보지 않았다 보니까 무조건 한심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막 우리나라 뭐 여가부 막 이딴 같은 집단에서 무슨 게임을 하면 폭력성이 늘어난다니 이딴 개소리들을 짓거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의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가 게임을 하면 한심해 보여가지고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그런 거예요. 남자가 연애 초반에 맨날 피곤한 거를 참고 여자 집 앞까지 왕복 2시간 거리를 맨날 바래다 줬더니 여자가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 가가지고는 이제 남자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나 이제는 데려다 주는 게 너무 힘들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이 여자는 이제 거기서 오빠 변했어가 나오는 거야. 이거랑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남자가 맨날 결혼 초반에는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이 여자가 부르면은 제깍제깍 도와주고 뭐 제깍제깍 반응하고 이러다가 이제서야 겨우 취미다운 취미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로 돌아간 것 뿐인데 이것도 싫은 거야. 이제 이 여자는 너무 개꿀 인생에 취해 있었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 왜 남자의 게임 취미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성전자 다니는 남성분이 낚시 골프보단 낫잖아 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한국인들은 아프리카보단 잘 살므로 그 어떤 불평도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침을 놨어요. 그랬더니 또 여자들이 좋아요를 96개를 박아놨네요. 가족 중에 깸창이 있는데 솔직히 결혼하기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여사친 많은 인싸남이랑 다른 결이지만 동급으로 고난이도라고 생각함. 그래서 작성자가 그리고 굉장히 게임은 좋은 취미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남이 하는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는 게 하나 더 빡치는 포인트인 듯. 그래서 또 다른 삼성전자 분께서 최악을 보면 괜찮아짐. 밖에서 낚시하고 골프 치고 룸빵 갔다 오면 돈 안 쓰니까 좋다고 할 거임 이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또 여기도 아득바득하면서 사람은 위를 봐야지. 기초생활 수급자보단 내가 낫네 하면 사람이 발전이 있나? 왜 꼭 취미만 패급이랑 비교를 하냐? 라는 댓글을 무려 새 회사에 다니는 분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씨 왜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로. 지는 씨발 존나 새 회사에 다니면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훈수를 두면서 지도 정말 위를 보면서 살 거면은 새 회사 때려치고 대기업을 가든지 해야지. 지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피 거꾸로 솟으면서 개 난리 발작을 할 여자들이 뭔 남자한테만 뭐 위를 보라느니 개소리를 짓거리고 자빠졌어. 게임이면은 충분히 좋은 취미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의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맨날 나도 이제 방송에서 야 너네 조금만 운 안 좋았으면 몇백 킬로미터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태어났다 행복한 줄 알아라면은 다 이지랄 작성자 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데 대체 왜 북한 얘기를 해요? 사람은 위를 보고 살아야지. 이딴 얘기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본인 새 회사부터 그럼 위를 보세요. 회사 때려치고 좀 좋은 데 좀 가봐. 아니 진짜.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께서 최악을 비교하긴 해야지 위만 바라보면 끝은 어디임? 저기 중동 부자까지 가려고? 넌 그 정도 스펙은 될란가? 그게 싫다고 분석해놨는데 그럴싸한 이유 만들었길래 나도 안 싫어할 이유 만들어줬는데 위를 본다 이러네. 야 역시 삼성전자, 역시 우리의 대기업 직원분께서 새 회사 다니시는 분을 아주 논리로 후드려 패고 계시죠.
그러니까 굳이 남과의 비교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건강한 비교는 오로지 어제 나하고와의 비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할 거라면 아래를 보는 게 맞죠. 위를 봐가지고 비교하는 사람 중에 저는 행복해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게임 끝나면 해줘 하면 끝임. 그리고 게임하기 전에 이거저거 다 해놓고 해라 하면 겁나 빠르게 해놓고 함. 그냥 게임할 때는 신경 끄자. 그래서 작성자가 그러고 있는데 인간인지라 모든 상황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음.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은, 그리고 여기 공감하는 여성분들은요, 대부분 남편이 게임하느라 즉각 반응을 안 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진짜 대부분의 여성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많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게임 안 하는 여자들 많은 거 알아. 그 게임 안 하는 여자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본인들은 그러면 남편이 물었을 때 제깍제깍 반응하고 제깍제깍 움직이나요? 씨발 진짜. 여자들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들이 드라마 보고 있고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수다 떨고 있을 때 남자들이 여보 나 라면 하나만 끓여줘 했을 때 아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라고 안 해요? 아니 무슨 씨발 남자를 5분 대기조로 아는 거야 뭐야. 아니 나는 이런 마인드 자체부터가 대체 남편을 뭘로 아는 건지가 너무너무 궁금해. 아휴 어쨌든 간에 그냥 더 이상 봐봤자 암 걸리기밖에 안 할 내용이라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생관념 결혼 전에 아는 팁. 또 새 회사 다니시는 분께서 써주셨네요. 연애할 때는 그냥 자충이 독립인이 살아도 잘 모름. 본인도 모르고 놀러가는 사람도 모름. 진짜 가족이 만들어진 본인 집이 아니라서 결혼하기 전엔 대부분 본인도 모름. 연애할 때는 내가 가는 날 청소하면 그만이고 혼자 살아봐야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니 더더욱 모름.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 집 본가 가보면 됨. 집이 오래되고 신축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님. 싱크대 화장실 분리수거 보면 그 집 위생관념 보임. 꼭 체크하고 나랑 안 맞다 난 저런 거 보면 치워야 한다 이런 거면 평생 본인이 할 생각하고 결혼해야 함. 그럼 본인의 위생관념은 어떻게 아느냐? 내 엄마, 내 본가 싱크대, 화장실 분리수거 보면 됨. 본인이 인지하든 못하든 본인 위생관념은 그것임. 기계로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영역이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기준이 다 다르고 결국 눈에 걸리는 사람이 치우게 돼 있음. 기계도 안 쓰면 진짜 헬이고 써도 부딪힘. 절대 못 고치니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개소리를 받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기가 빅데이터 근처도 못 가는 스몰 데이터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편협한 뭐 한 연애 뭐 두세 번 정도 해본 걸로 이렇게 뭔가 자기 말이 정답이라는 듯이 글을 써놓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본가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그거 다 본인 부모님이 치워두신 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반대인 여자들을 존나게 많이 봤어요. 자기 본가는 맨날 자기 방을 엄마가 치워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치우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거야.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맨날 엄마가 제 방 다 치워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치우는 습관이 아예 안 들어져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막 집에 들어가면은 옷 같은 거 그냥 대충 그냥 의자 같은 데다 걸어놓으면은 엄마가 그거 다시 해가지고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냥 대충 의자에다가 외투 걸어놓고 이러거든요. 저희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집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깔끔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어질러져 있는 거 아예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방이든 누나 방이든 어디가 됐든 어질러져 있으면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그냥 다 치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릇이 진짜 나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집들이 요즘엔 특히나 더더욱 많을 거기 때문에 본가가 얼마나 깔끔한지는 그 사람의 그거랑은 아예 연관이 없어. 그래서 본가를 보고 그 사람이 그 집을 자기가 나중에 살 집을 어떻게 치울지를 유추한다? 아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댓글도 볼 필요도 없어요. 돈 없으면 본인 의견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는 남친이라는 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 후 자산을 합치냐 각자 관리하냐로 논쟁 중인데 제목처럼은 말 안 했지만 그냥 젖듯임. 만약 자기가 돈 몇천만 원 들고 왔으면 자산을 합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못했을 거래라는 글이네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 몇천만 원 들고 왔다
왔다고 이제 여자한테 그 경제권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을 하지 말라는 상황인 것 같잖아요. 당연히 남자가 몇 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면 남자는 이제 몇 억을 들고 왔겠죠.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만약에 몇 억을 들고 왔고 남자가 몇 천만 원을 들고 왔어. 뭐 여기에 공감이 안 가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보세요. 여자가 몇 천을 들고 왔어. 근데 남자가 몇백을 들고 왔어. 근데 갑자기 남자가 우리 이제 결혼하니까 몇백 들고 온 남자 새끼가 몇천 들고 온 여자한테 감히, 이때는 여자들도 감이라는 얘기를 쓰겠죠. 본인들도 모르게 우리 경제권 이제 부부니까 합쳐야지, 그리고 우리의 돈 쓰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은 우리 둘 다 동등하게 가져야 돼 라고 하면은 어떤 여성분이 대체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흔쾌하게 남자한테. 몇 천만 원 모은 사람 기준에서 몇 백만 원밖에 못 모은 남자가 앞으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내 허락을 받으라는데 여기에 대체 누가 동의를 하겠냐고. 이거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떠나서 그냥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만약 자기가 돈 몇 천만 원 들고 왔으면 자산을 합쳐야 된다고 주장도 못했을 거란 말이 맞아. 왜냐면 제가 그 당사자니깐요.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감히 와이프한테 제가 자산 합치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합치자 그래, 양심이 있으면은. 진짜. 아유, 댓글 한번 볼게요. 맞는 말이네. 여기에 좋아요가 78개. 맞는 말이네. 맞는 말. 야, 다들 정상인들의 댓글에 향연이네요. 양심 챙기라는 말인 듯 앞날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그냥 지능이 많이 부족하네요. 앞날이 보인다 크크는 이제 작성자를 위한 댓글이 아닌데 여기에 작성자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줄 알고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까 이 지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당장 멈춰 남친을 위해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비슷한 수준의 여성분이 댓글을 썼네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구나 정떨어져 라고 댓글을 다니까 어떤 의사분이 들고 온 돈은 별로 없는 주제에 기생충 마냥 합치자고 주장하는 것보단 덜 정떨어질 듯.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합치려면은요, 솔직하게 이게 맞지. 냉정하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오빠가 몇 억 모았지만 나는 몇 천밖에 못 모아서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경제 공동체니까 내가 모아온 돈 오빠한테 합쳐가지고 앞으로 오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으면 나보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테니까 오빠가 알아서 잘 불려. 어차피 우리 이제 경제 공동체잖아 라고 하는 게 맞죠. 합칠 거라면은 그렇게 합치고 싶다면은. 근데 본인은 몇 억 가지고 온 남자한테 몇 천을 가지고 왔으면서 합쳐가지고 둘이 목소리를 동등하게 내자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진짜 양심이 어디 집을 나간 거라고 봐야 돼. 진짜.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다니시는 분께서 팩트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다니시는 분께서 맞는 말이지, 꼴랑 주식 한 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대주주처럼 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이것도 또 댓글이 남잔지 여잔지가 확연하게 보이네요. 이것도 분명히 여자죠. 나중에 애 낳고 봐줄 사람 없어서 퇴직이라도 하면 어떤 취급 받을지 눈에 존나 훤하네. 진심 결혼할 거야 라고. 참. 그리고 어떤 공무원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여자들아 괜찮은 남자 찾는 법 알려준다. 커뮤 안 하는 남자, 도박 안 하는 남자, 술 담배 안 하는 남자, 노노, 성욕 조절할 줄 아는 남자. 마지노선 200일만 참아라. 성욕 조절 가능하면 너가 우려하는 모든 거 조절 가능하다. 레알 괜찮은 남자는 100일도 아님 200일 이상도 그냥 버팀. 그게 뭐냐면 성욕 없어서 참는 거가 아니라 욕구 있어도 조절할 줄 아는 거. 그게 진국임. 그게 인성이고 성숙함이고 자기 감정, 욕구, 충동 컨트롤 되는 사람임. 몸이 아니라 사람으로 좋아하는지, 외로움 채우는 상대인지, 아니면 진짜 정붙이고 싶은 사람인지 그거에서 갈림. 그러니까 누가 어디까지 기다리냐고 물으면 답은 단순함.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굴고 눈 돌아가면 바로 말 바꾸는 사람, 그냥 그 수준에서 끝임이라는 글인데, 이거 제가 제일 바보 같다고 하는 남자 거르는 법이죠. 정말 전형적인 잘난 남자가 주변에 있지도 않고 구경도 못 해보고 본인 스스로도 잘난 남자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일단 이거를 쓰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200일을 기다렸는데 뭐 속궁합이 안 맞았어. 속궁합이 안 맞으면은 이제 거기서 또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자의 손해예요. 결국에 200일을 버리게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남자는요, 여자를 쫓아다닐 때 내가 이 여자의 몸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지 성욕 때문에 내가 쫓아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건지를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이 글 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남자라면은 여자를 진짜 별로 안 만나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여자를 기다려주는 남자들은요, 여자가 별로 없는 남자들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는 남자라기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여자를 골라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잘난 남자들은요, 여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성관계 같은 걸로 밀당을 하는 게 보이는 순간요, 오히려 매력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여자를 막말로 먹벌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로 남자 10명 중에 9명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고 모험적인 거 외에도 내가 내세울 게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매력이 진짜 많은 여자들은요, 몸을 가지고 이렇게 무기 삼아서 남자들한테 뭐 이딴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지 몸뚱아리밖에 뭔가 자신 있는 게 없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여자들은 자주고 막 이러는 거 갖다가 남편한테 유세 부릴 타입의 여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좀 주변에 대체제가 조금 많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러면은 여자가 오히려 신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냥 바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말 잘난 남자, 여자를 선택해서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잘난 남자를 원하는 여성분들은요, 이 방식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호구 새끼를 내가 만나고 싶어, 평생 동안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오고 소위 말하는 퐁퐁남, 여자를 나 말고는 만날래도 죽었다 깨나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호구 새끼를 만나고 싶고 내가 평생 동안 얘를 좀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그런 남자를 찾고 싶으면 이 방식을 써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식을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뭐냐면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 중에 굉장히 엘리트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연세대 다니는 형이었는데 연세대에서 자기는 정말 매너 좋은 오빠로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 후배들이 술자리에 가기 싫을 때, 예를 들어 그 선임의 이름이 뭐 준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준수 오빠 있는 술자리 아니면은 나 안 갈래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정도로 자기의 평판이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여자친구랑 지금 만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자기는 여자친구를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스킨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손잡고 뭐 뽀뽀까지는 했는데 성관계는 안 하고 지켜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다는 거야.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막 나는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줬지. 근데 그 형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야 내가 어떻게 1년을 참았는 줄 아냐? 라고 하길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랑 맨날 손만 잡고 뽀뽀만 하고 이러다가 여자친구네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에 안마방 퇴폐업소에 들려가지고 한 발 시원하게 빼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는요, 생각 이상으로 그런 업소에 다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못한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어디 가서 안 풀고 다닐 거라는 확신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데 가가지고 시원하게 빼고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 나는. 특히나 뭐 20대 때 남자들은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10대, 20대 때 남자들이 얼마나 섹스에 관해서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죠. 딱 하루에 한 번 여자와의 섹스를 상상한다. 근데 그 한 번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다 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번이야. 결국에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돼 있단 말이야. 20대 때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욕이 되게 높은 남자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요. 20대 때는 내가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성욕이 뿜어져 나와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막 200일 동안 참을 수 있을 정도다. 이거는
다른 데서 풀고 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들이면은요, 남자가 20대야. 내가 20대 남자랑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몇 달 동안 나한테 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은요, 정상적인 여자들은요, 외도를 의심합니다. 당연히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200일을 참으라고 진짜 개 병신 같은 연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자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인생 망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기는 글러요. 저건 댓글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저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남자 새끼들이거나 남자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여자들일 거기 때문에. 또 공무원분께서 쓰신 글이네요. 데이팅 앱에서 만나 결혼하는데 데이팅 앱 인식이 안 좋아서 다른 식으로 자만추했다고 하고 싶어. 다른 거 뭐 없을까? 라는 글인데, 그냥 저는 이런 글들 자체가 다 너무 짜증이 나요. 아니 왜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고, 진짜. 아니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와이프 이전에 횟수로 3년 정도 만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소개팅 어플에서 만났어요. 저도. 근데 당연히 소개팅 어플에 이상한 여자도 많고 이상한 남자도 많지만 나는 거기서 만났던 여자애가 괜찮아가지고 3년 동안 만났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도 확신이 없고 이 정도로 막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대체 무슨 가정을 꾸려가지고 무슨 건강한 가장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무슨 이런 사람들도 결혼을 하는구나. 이러니까 이혼율이 높지.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남들 시선을 생각 안 하고 자존감도 높았던 것 같아요. 옛날 시대 때는요, 진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도 나이트에서 만났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클럽에서 만났어도 클럽에서 만났다고 다 얘기했었고, 근데 고작 이거 데이팅 앱에서 만난 거를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숨기고 이러는 거, 요즘에 유재석 형님이 욕을 상당히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현대 모비스에 다니시는 분께서 근데 유재석 진짜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경 후배가 욕먹는데 모른 체 하는 게 말이 돼? 경멸 어린 표정 지은 유재석 책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정준하, 신봉선, 미주까지 논란이 계속 있는데 힘없는 척 하던데 유재석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다름없잖아 라는 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요, 유재석 님이 왜 롱런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유재석 님을 되게 떠받들어주고 막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재석 님이 이제 개그맨의 영역은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질 않아. 저는 웃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웃겼어요. 옛날에는 웃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무게를 잡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자꾸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거, 약간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미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게 됐다. MC를 잘 보고 진행을 잘 보고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예능인의 범주는 좀 벗어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한 지는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되게 예능인으로서 되게 즐겨보고 이런 분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성격이 이상하다기보다는요, 롱런을 하려면 이렇게 경거망동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기도 한데요, 저는 여태까지 거의 한 8년 가까이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좆될 뻔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스스로 잘못을 했던 적도 있고 말실수를 했던 적도 많고 이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타인의 말을, 내 지인의 말을 여과 없이 믿어가지고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굳이 남 탓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내가 지인이 하는 말 믿었다가 이렇게 좆됐다라고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지만, 제가 얘기했던 거의 모든 잘못된 내용들은 제가 좀 믿을 만한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했다가 좆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방송인들, 예능인들이라면 오히려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편을 함부로 들면 안 돼. 특히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저 누구 편 들었다가 좆될 뻔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인플루언서, 연예인이라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완벽한 처세예요.
예를 들어서 이희경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희경님 협박범을 어떻게든 잡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희경님의 협박범이 폭로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AI로 만든 캡처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희경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저걸 AI로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캡처 내용 자체는 사실인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만의 그냥 뇌피셜이기는 한데, 유재석님은 이게 AI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AI가 아닌 실제 캡처의 가능성도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희경님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딱히 연락 같은 것도 안 하고 계실 것 같고, 괜히 막 응원 메시지 같은 거 보냈다가 재석이 형도 저 응원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유재석님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가지고,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뭔지 압니다. 유재석님이랑 같이 나왔던 예능에서 면치기 논란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이희경님이 그 논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전혀 다른 일인데도 유재석님이 여기서 이희경님 편을 한번 들어줬다가 만약에 이 여자의 폭로가 AI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되고 밝혀지게 된다면은 또 같이 욕을 먹게 된단 말이야. 괜히 싸좁혀가지고 뭐 끼리끼리 논다느니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유재석님의 행보를 보면서 이거 뭐 유재석 성격 이상하다 어쩐다 이런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유튜버 같은 것들을 했으면 절대 롱런하지 못하고 잠깐 반짝했다가 나락에 갔을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누구 편 들어주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인맥을 안 넓히는 이유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막 누가 만나자고 해도 저는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지인이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를 조금 못 봐요. 나는 내가 억울하게 조금 욕먹는 거는 참아도 지인이 욕먹는 거를 조금 못 참아가지고 괜히 막 나서가지고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막 이렇게 지인 만들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 방송인들 입장에서를 보면은. 카카오에 다니시는 분께서 신혼인데 아내가 로맨스를 느끼고 싶다면서 드라마 보는 거 화날만 하지? 드라마 보길래 뭐 봐? 재밌어? 라고 가볍게 물어보니 갑자기 로맨스를 느끼고 싶다고 대답하길래 나랑은 로맨스를 못 느끼냐고 물었더니 나는 표현도 잘 안 한다고 답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가 좋지가 않더라고. 그 말은 곧 너랑은 로맨스를 못 느끼고 있어 라고 해석되는 거 아님? 아내는 거기서 내가 그냥 앞으로 표현을 더 자주 할게 라고 한마디 하면 되지 그 말을 안 해주고 되려 화를 내냐는 스탠스인데, 누구 말이 맞음? 화가 나는 내가 잘못? 아내가 잘못? 투표 한번 해보자 라는 글에 무려 5,337명이 참여를 했는데 84%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잘못은 16%밖에 없고. 야 진짜 근데 이게 애매한 문제기는 한데요. 저는 과거에 멜로 드라마에 빠진 여자의 편을 들어주려고 이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어떤 남성분이 비슷하게 자기 와이프가 결혼을 했는데 맨날 멜로 드라마를 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빡친다고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멜로 드라마는 남자의 포르노와도 같다. 남자의 야동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가 됐건 남편이 됐건 본인들이 야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거를 예시로 이제 미러미러빔을 한번 쏴주면은 신혼인데 남자가 야동을 봐가지고 와이프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혼인데 야동을 꼭 그렇게 봐야겠어? 나 지금 기분이 잘 안 좋아라고 하니까 남자가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은 정말로 이게 여자 탓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정말로 여자들은 본인들이 남자한테 원하는 대로 남자가 야동을 보고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해줄게라고는 하지 못할 망정 저거에 화를 내는 게 맞냐고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여자들은 왜 자기도 못할 거를 남자한테 바래? 예를 들어 방금 전 예시에서 남자가 야동을 보고 있을 때 아내도 가가지고 내가 더 자주 해줄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야동처럼 서비스 해줄게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못하잖아. 근데 왜 남자한테는 그거를 바라냐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혼일 때 멜로드라마 볼 수 있다고 쳐요. 신혼일 때 남자도 야동 보는 남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꼭 말을 해도 멜로드라마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들은 너무 자기 남편을 비교를 잘한다는 말이지. 남자들은 야동을 봐도요, 야동 배우랑 자기 와이프를 감히 비교를 절대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아니야. 맨날 그 변우석이나 공유 같은 남자랑 자기 남편을 비교하고 자빠졌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이거 좀 그래, 여자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볼 때는 지금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맨스도 없는데 예민하기까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똑같이 밀어 빔을 해주면은 밤일도 잘 못하면서 예민하기까지 정도로 되겠죠. 더 여자들 기분 나쁘게 하면은 몸매도 통짜 몸매면서 예민하기까지, A컵인데 예민하기까지, A컵 여자들이 예민하더라 이러면은 여자들 진짜 미쳐가지고 팔짝 뛸 겁니다. 이거 왜냐면은 다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야동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게 그 성별의 그 차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멜로드라마 얘기할 때는 그 야동으로 바꿔서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편합니다. 차은우랑 결혼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어서 차은우를 보는 게 아닌데, 먼저 물어봐 놓고 기분 나빠하는 게 이상함.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로맨스가 따로 있는 거지 평소 표현 안 한다는 건 맞다는 거 아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거를 야동으로 치환하면은 다들 이해가 되시죠? 나르시스트 성격장애 테스트고고. 이게 화낼 일이야? 아내가 거짓말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만 더 예시를 바꿔서 해볼게요. 남자가 야동 보고 있는데 야동을 왜 봐?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대충 뜨길래 잠깐 본 거야 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근데 너는 가슴이 너무 작은데 나는 솔직히 가슴 큰 여자랑 한번 하는 게 상상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니까 여기 야동 배우는 F컵이라길래 한번 봤다. 이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할 거냐고요 대체. 정말 기분 좋게 넘길 수가 있냐고. 남자들한테는 이렇게 관대하기를 바라면서 여자들은 아예 진짜. 그러니까 멜로드라마 보는 거에 잘못됐다는 거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멜로드라마 봐도 돼요. 그리고 남자들도 신혼 때 야동 보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해도 지금 이렇게 조금 순화를 해서 하면은 좋았을 텐데, 남편한테 그냥 이거 요즘에 재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보는 거야, 넷플릭스 1위길래 보는 거야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지,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특히 신혼 생활인데 신혼 때 로맨스가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본다는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섭님 오늘따라 어깨가 태산만해 보이네요. 어깨 깡패 맨투맨을 입었으니깐요. 맨투맨 잘 받았어요. 색감도 그렇고 두께감도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좁 말라깽이 여자도 입으면 어울릴까요? 팬심으로 하나 사고 싶어요. 여자들이 입은 후기가 있을걸요? 한번 볼까? 여성분이 입으면 요 정도 핏 나오나 봐요. 저희 와이프도 잘 입고 있고. 그래서 후기 쓴 거 보면은 167, 60kg 7개월 임산부예요. 이게 진짜 마법인 게 남편이 입었을 때는 갑바가 충만해지는 핏이고 제가 입으면 여리여리해 보이는 신기한 맨투맨이에요. 소재가 정말 좋아서 가지고 있는 맨투맨 다 버리고 이것만 깔별로 소장하고 싶어요. 무신사 말고 HMPP 거 사세요. 이분은 이제 키가 167이셔가지고 1사이즈 남편분이랑 같이 입으셨나 보네요.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0사이즈 입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1사이즈 입긴 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169cm고 키가. 어쨌든 오늘 블라인드 탐방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